자, 오늘도 지수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수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지수와 반대편으로 가는 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예, 지수하고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 녀석을 한번 살펴서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한번 응용을 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매번 그렇듯이 날짜나 시간은 아래 나와 있으니까요. 언제 녹화를 했는지는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게 아마 이거 돌파하면 위쪽으로 좀 보자. 돌파를 못하면 아래쪽으로 보는데 이 라인을 벗어나면 한 단계 더 내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돌파를 했지요. 예. 돌파를 했으니까 이제는 마인드는 상승 쪽으로 두시면 될 거고 어느 정도는 이건 아직 분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일봉에서 뭐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일봉에서는 첫 번째 바닥이 진행 중이다. 첫 번째 바닥의 형성이 진행 중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는 또 두 번째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떨어지거나 횡보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너무 이걸 가지고 큰 기대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돌파를 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줬지요. 전일 대비해서 뭐 44포인트. 옛날 같았으면 이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은 요즘에 뭐 하루에도 이렇게 막 떨어지고 이랬던 적이 많아서 이런 정도 상승은 또, 뭐 그다지 더군다나 밑으로 좀 내려와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건 갭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루의 움직임 폭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시가가 2968이고 종가가 2988이기 때문에 실제로 장중에는 한 20포인트 정도 움직인 거예요. 이거 뭐 저가까지 치더라도 20한 6포인트니까 그렇게 뭐 큰 변동이 하루에 있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갭 덕분에 좀 상승이 컸었던 거죠. 어쨌거나 그러면 어디까지 갈 것이냐가 이제 또 관건이 될 텐데 뭐 몇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죠. 그래도 상승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가려면 그래도 요 갭 상단 정도는 한번 때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뭐 어떻게 흐르든지 해서 일봉의 쌍바닥을 만드는 시간을 만들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아예 가는 김에 잠시만요. 아예 가는 김에 여기 정도까지는 가는 거죠. 3050까지. 그리고 여기 정도에서 조정을 주면서 또 일봉의 쌍바닥을 기다려 보는 거죠. 왜 굳이 여기냐? 여기도 아니고 왜 굳이 여기냐 하면 약간 눈에 띄는 게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이따가 일봉을 보시면 조금 확실해질 텐데 여기 내려오던 갭으로 내려와서 이 선을 다시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생겼었다는 얘기예요. 올리려는 사람들과 내리려는 사람들과 그것을 극복하고 다시 올리려는 사람들. 물론 올리려는 측이 이제 패배를 해서 내려왔지만은 어쨌든 이 라인은 그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그 싸웠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선 대충 잡아서 여기 3050선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까지 올라와 주면 굉장히 좋죠. 예. 왜냐면 내려간다고 여기서 쌍봉을 다시 만들어도 여기서는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 쌍봉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더 하락으로 갈지 어떨지에 대한 그런 힘들이 보일 테니까 하락한다 그러면 또 대비도 하기도 좀 편하죠. 좀 높은 데까지 올라와 주면 낮은 데서는 여기서 언제 또 이렇게 만들어서 갈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갈지 잘 모르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좀 많이 올라와 주면 좋겠네요.
어찌됐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 다시 아래로 갈 준비를 하건 어찌됐든 좀 많이 좀 올라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뭐 이건 기대니까 예 어디까지나 뭐 이건 기대치고 어디다 갔었죠? 예, 3050 정도에 갔었죠. 여기 이 기대치만큼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죠.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도 요 최소한 여기 정도는 뚫어줬으면 좋겠네요. 예. 이 선이 나온 왜 이 선이 나왔냐면 일봉을 잠깐 보시면 이 선이 이 선입니다. 일봉에서 이걸로 끌까요? 우선 이 선입니다. 지난 8월 달의 저점 여기까지 빠지니까 여기서 반발이 있었죠. 왜 빠져? 여기서부터는 올라가야지 했는데 잠깐 버티다가 바로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요선에 대한 어떤 탈환을 목표로 하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일봉에선 아직 쌍바닥이 아니지만 예, 분봉에서 발생한 쌍바닥으로는 조금 여기까지는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이고 뭐 이런 갭 상단 하단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는 앞으로 좀 보면 되겠죠. 예, 여기까지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굳이 이렇게 나쁜 자리도 아니고 비합리적인 자리도 아니고 예, 그런 바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뭐 코스피 차트 분석은 요 정도로 하고 어디까지나 기대니까 흘러가는 상황을 봐야겠죠.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있을지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뭐 그래도 아직 쌍바닥의 흰 범주에 있으니까 예. 여기서 뭐 다시 쌍봉을 만들려고 해도 시간은 좀 걸릴 거니까 요 정도로 하고 오늘은 이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하고 반대로 가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코덱스 인버스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코덱스 인버스. 인버스니까 뭐 거꾸로 가는 거겠죠. 예, 이거는 지수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기 때문에 얘를 분석한다면 그 시장이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사전에 좀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가까운 부분에만 좀 보지요. 여기 고점을 치고 여기서 내려왔지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쌍바닥을 다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고 여기서 이제 고점이 생겼죠. 그래서 꼭지점이 생겼죠. 꼭지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죠. 네. 얘도 마찬가지 줄 딱 쳐놓고 이 선 돌파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서 돌파를 했죠. 여기서도 한번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이렇게 기간을 좀 두었지요. 한 4일 정도 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돌파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자체는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코스피에서 이런 때에서 폭락, 이런 때에서 폭락, 이런 게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지요? 일단은 고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는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그러면 우린 양쪽으로 주의를 하는 거죠. 이거 돌파하면 한 단계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돌파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돌파하면. 근데 다행히도 아직은 이걸 돌파할 생각은 없다. 돌파하는 기미는 없다, 아직은. 왜냐? 이거 만들어 놓고 돌파하기 전에 약간 쌍봉성으로 만들어 놨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다시 가려면, 죄송합니다. 여기 칸 좀 늘릴게요. 어? 아, 여기구나. 예. 네, 여기서 다시 돌파를 하려면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저점이 또 생긴다 그러면 저점이 아직까지는 저점을 깨진 않았죠. 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돌파를 한다면 이것도 좀 위험한 게 되겠고, 하지만 일단 저점 가까우니까 조금 더 내려와서 저점을 새로 만든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쌍바닥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다시 돌파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다시 아래쪽으로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당장 내일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기 전까지는, 만일에 여기서 저점이 다시 생긴다면 또 만들어서 가려면 얘도 다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게 지수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종목입니다, 이게. ETF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ETF가 뭔지는 뭐 저보다는 뭐 포털에서 검색해 보시는 게 더 이해하기 쉽겠죠. 뭐 그냥 인버스니까 뭐 거꾸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을 할 것인가? 그 전에 이 아래 거는 좀 무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설정을 해놨던 건데, 예, 이런 거는 좀 무시하세요. 제가 지우질 않고 그냥 넘어왔네요. 예. 그래서 코스피 차트로 뭐가 잘 안 보인다 싶으시면 인버스 차트를 한번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같이 비교해서. 예. 그럼 그쪽에서 쌍바닥이 났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두 번째 고점을 돌파했다면 그 다음에는 코스피 전체는 이렇게 하락이 가능한 거죠. 물론 여기 이런 데서도 뭐 이렇게 쌍봉을 보고서 쌍봉이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꼭지점이니까 요거 돌파하면 위험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음, 그쪽도 같이 비교를 해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와 반대로 가는 인버스도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음, 사실 개인들이 시장에서 정보를 획득하는데 가장 늦죠. 예, 가장 늦습니다. 우리는 TV나 뭐 인터넷이나 어디 뉴스가 떠야 알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보다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이나 항상 세계적인 기업들이나 이런 데를 분석하고 있는 애들은 우리보다는 훨씬 빨리 보죠. 그래서 팔기 시작하는 거고, 아니면 사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개인들은 언제나 정보에서는 제일 뒤지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이런 차트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이런 걸 파악해서 먼저 진입하지 않으면 항상 그 뒤에 가서 물리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헝다처럼 이미 하락했는데 거기 많이 내려왔다고 다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버스하고 코스피하고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